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구설에 오른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에 투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에 이제 격리를 해제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판정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청장에게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해달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정 의원님? 참, 이 예민한 시점에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출신이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뭐 몇만 명씩 팍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2월 달에 뭐 10만 명을 넘어설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번 선거가 이제 3월 9일 날 이제 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전 투표를 3월 4일, 5일이거든요. 문제는 3월 4일, 5일 이후부터 3월 9일 그 사이에 확진된 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일일 확진자가 한 10만 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금 전문가들 예측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병관리부청도 지금 오늘 불려서 이야기했고 또 선관위에도 이 부분 관련 대책 마련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야가 전부 다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가 한두 표가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국민권을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참정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다 보니까 김성주 의원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잘해라. 지금 코로나 관리가 여당 후보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혹시나 이거 관건 선거하는 거 아닌가? 왜냐? 지금 선관위가요. 선관위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전부 다 친여 성향의 선관위원밖에 없어요. 최근에 선관위 상임위원도 사퇴를 했고 야당 추천위원은 아예 임명조차 못 되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국민들의 걱정은 뭐냐면 심판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여당 편을 들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란도 있습니다. 또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여당 실세 의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당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질병관리부청장 불러놓고 이 여당이 유리하도록 코로나 관리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정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정한 선거 관리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앞서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는데 본인도 유감 표명을 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본인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이준석 대표가 요즘 많이 겨냥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재명 지지선언 10,000명씩 받아와라 이 지시를 했다고. 이 부분을 뭐 다단계 당이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또 선대 이제 이게 2기 선대위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1기 선대위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뭐 2명한테 뭐 카톡을 보내고 3명한테 뭘 하고 1, 2, 3, 4, 5 무슨 선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하루에 몇 개씩 올리라고 의무적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SNS에 좀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와서 삭제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이거를 정량 평가를 하겠다고 선거운동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공천권과 관련해서 이 대선에서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량 평가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나 당협위원장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1만 명 이상씩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반인 5,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뭐 다급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또 당협위원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요. 예, 좀 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보도를 인용해서 예, 예.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좀 더 냉정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구자홍 차장. 네. 사실 여당 의원의 저 발언 여당 찍게 코로나 잘 관리해라는 말이 상당히 지금 30일 앞두고
엄청나게 부적절한 발언인데 네. 그만큼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며칠 전에 이 얘기, 뭐 저희가 해당 방송을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회사 방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방송을 넘어서 민주당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이 한 라디오 진행자가 하차했다. 이걸 두고 오늘 정치권에 좀 공방이 뜨거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가 이 자신이 하차하게 된 그 이유가 이 특정 정당에서 자신의 하차를 요구한 것을 이 회사 측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으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도 그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된 대목이 한 노래를 이렇게 틀면서 그걸 자신 이 진행자가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로남불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게 카드라는 그 단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혜경 씨의 어떤 법인카드를 그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여러 이 상황이 좀 중첩돼서 아마 좀 그 민주당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하차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좀 뭐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그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거진 이 해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금요일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뭔가 TV 토론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했는데 이게 좀 미뤄져서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하기로 하더라고요. 일단은 TV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국민들께 알 권리가 있고 후보들의 어떤 국가 비전 운영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란 말씀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TV 토론을 8일 날 거부하면서 거부 이유로 든 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활동도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별로 없지 않았냐. 그런데다가 또 기자들과 소맥을 마셨다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 이건 토론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날짜가 잡혔고 또 한간에는 1차 TV 토론 때도 양자 토론 때 31일 고집했었는데 다시 2, 3일 후로 미룬 것이 뭐 마치 손 없는 날이라든가 무속인과 또 상이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런 TV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좀 국민들께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별로 국가 비전이라든가 도덕성 검증 등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구자영 차장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논평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덧붙일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희 PD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 그 카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분명히 항의할 만하다.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까 구자영 차장 이번 주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일부 여론조사는 또 40%가 나온 것도 있으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바로 알겠습니다. 잡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일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여당 표 찍도록 코로나 관리 잘해야 된다. 저 말도 꽤 오늘 논란이었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7급이든 8급이든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건 왜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냐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윤석열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자 이렇게 맞받아치신 분도 있습니다. 일반 사병 가운데 누가 이재명 후보 아들처럼 국군수도병원에 명령서도 없이 입원할 수 있냐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감상팔이 그만해라.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